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한양대학교에 대한 떡밥들만 가득 남겨둔 채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모두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드디어 서성한 라인 지원 전략의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는 한양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존까지 한양대학교의 전형 컨셉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내신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오래전부터 원하는 누구나 희망하면 속 편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전형으로 흔히 말해 자기소개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면접도 없는 산무 전형으로 꼽혀왔었는데요. 더 이상 고착화된 입시 전형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 시점 2024년 1월 7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한양대학교 포함 여러 주요 대학교에서 교육부의 지원사업 조건 충족을 위해서 무전공 및 자유전공학부 신설과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무전공 및 자유전공학부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가 학생들이 싹 다 취업률이 높은 전공 컴퓨터공학과나 경영경제학과로만 몰리는 바람에 인문학 및 기초과학 관련 전공들이 말라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지라 대학교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교육부 측에서 한두 푼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전공 및 자유전공학부 명목의 전공이 분명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표하는 수시에서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취지상 성적 줄 세우기의 정량평가가 메인이 되는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간 여러 대학교의 무전공 및 자유전공학부 지원군 및 합격군을 꾸준히 관찰했을 때 역량이 차고 넘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N개 이상의 학문 전문성이 필요해서 자유전공학부를 지망하는 학생은 소수이고, 내신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비교과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유전공학부를 지망하는 학생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합격군은 압도적으로 소수가 차지했던 만큼 수시 전형에 해당 모집 단위가 도입될 경우 비교과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학생들이 다수 모이게 되는, 추가 합격군만 모이게 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종의 분리수거통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전공 및 자유전공 학부가 수시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성균관대학교처럼 대규모 계열 모집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학교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모집 단위 시스템을 지니고 있던 대학교들은 대상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무튼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대학교들을 따로 취합해서 별도의 한개 컨텐츠로 새롭게 제작을 하거나, 확정일자 이후부터 제작하는 컨텐츠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투나잇 전략 솔루션 및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솔루션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한양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대략적으로만 살펴만 보셔도 정말 변화사항이 많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앞에 몇몇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한양대학교 역시 교육부의 압박을 받아 모든 전형에서 계열별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으로서 학교장 추천만 받을 수 있으면 고교별 3학년 재학 인원의 11% 이내에서 누구나 속편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교과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 폐지되었고, 교과 90% 교과 정성평가 1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의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었던 서류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서류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의 고교별 추천 자격이 필요한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과 서류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의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과 1단계 서류 100% 5배수, 2단계는 1단계 80% 면접 2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의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드디어 면접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범대학 모집 단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지라 일반적인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추천 자격이 필요한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으로 갈 것인지와, 추천 자격이 필요 없는 대신 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그 이외에도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 축소 및 실기실적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폐지, 실기실적 체육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 증원 등의 사항이 있으니까 해당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각 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한양대학교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대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정원대 전형에 대한 취업 자료인 만큼 정원의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에 대한 인원은 제외되어 있고요.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작년까지 있던 전형이 올해 들어서
들어서 다 사라지고 새롭게 개편 및 추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얼룩덜룩하게 칠해져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형 전체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의 기존 인원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거의 그대로 넘어왔고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기존 모집 인원의 논술 전형과 시기실적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감원된 모집 인원을 합쳐서 학생부 종합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전형의 모집 인원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 가군의 모집 인원을 빼서 나군의 모집 인원으로 옮겨놓은 상황이라 큰 변화가 없는데 추후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모집 단위 측면에서는 의예과 등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을 빼와서 수시 전형의 모집 인원에 부어놓은 모집 단위가 종종 존재하니까 여기는 전년도 대비 수시 모집 인원이 확 늘었는데 전공 단위로 증원을 한 것인 것과 같은 오해는 금물이라는 점을 미리 인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한양대학교의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했었던 정원의 전형 모집 단위인 반도체공학과 인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앞의 자료와는 살짝 다르고요. 다만 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까지는 모집을 하였지만 2025학년도에는 모집을 하지 않는 모집 단위 및 2024학년도까지는 모집을 하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에 들어서 모집을 시작한 모집 단위 등은 영명을 붉은색으로 처리를 해두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면 각 모집 단위별로 어떤 전형에서 얼마만큼의 모집 인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경계열 경영학부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영될 예정인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의 모집 인원과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을 차출해다가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의 모집 인원에 부어놓은 형태이고요. 사범대학 소속 모집 단위들은 전공이 전공인 만큼 지원자들의 탐구 기반 인성평가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의 모집 인원을 싹 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의 모집 인원에 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중 국어교육과의 경우 어차피 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는데 굳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도 가져와서 들이부어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하는 점은 단순하게 전형 단위의 모집 인원 변동이 아니라 각 모집 단위별로 한양대학교에서 어떠한 의도를 품고 기존 모집 인원을 차출 및 분배해두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고와 비일반고 학생들이 모두 잡탕으로 섞었던 반면에 2022학년도부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형별 취사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전형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도입은 그만큼 내신이나 비교과에 하자가 있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평가 기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겠다는 한양대학교의 의지가 드러나는 변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고 고내신 학생들 중에서 한양대학교에 대한 열망이 강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득바득 챙겨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을 병행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엄청난 고내신까지는 아닌 일반고 학생들은 비일반고 학생들과 천하제일 종합평가 대회를 다퉈야 하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 단일 전형으로만 운영하는 모집 단위 지원을 포기하고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이 있는 모집 단위로 전공을 바꿔서 지원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한양대학교는 독자적인 평가 기준으로 예상하지 못한 합격 결과, 즉 내신이 낮아도 합격하는 경우를 꾸준히 보여주고 홍보해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고교 내부 단위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석소장이 방금 말씀드린 점들을 참고하시어서 한양대학교가 어떠한 의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을 어떠한 비율로 분배해두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한양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사항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으로서 보교별로 3학년 재학인원의 11% 추천 가능 및 교과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5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개편 및 3학년 재학인원의 11% 추천 가능 사항은 그대로이지만 교과 90%, 교과 정성평가 1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집 단위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2024학년도까지는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 제한도 넉넉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비교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든 순수 내신 등급으로만 평가가 진행된 전형이었기에 1.0에서 1.4등급 사이에 고내신 구간 학생이라면 기존까지 본 전형을 수시에서의 안전카드로 넣어놓고 나머지를 종합대학교 상향 지원 혹은 메디컬 계열 상향 지원을 하는 식으로 원서 접수 전략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측에서도 배려 차원에서 입학시킨 고내신 학생들이 기회가 되면 탈주하려는 포지션을 지니고 있고
있었고 실제로도 많이 탈출을 한다는 점을 인지를 했었는지 2025학년도에 들어서 기존의 산무 전형 설계를 포기하고 몇 가지 전형 조건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해당 전형의 변화를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추가됐으니까 입결은 확실히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전형의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선은 2025학년도 입시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교과 정성평가 10%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비교과 방향성과 완전히 뜬금없는 전공은 지원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은 고내신 학생들에게 있어 확실한 매력 감소 포인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교과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든 한양대학교는 무조건 깔고 간다라는 확실한 지원 당위성이 성립이 되었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비교과와 아예 관련 없는 전공을 지원했을 때 교과 정성평가 10%의 영향력으로 뜬금없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있고 낮은 편에 속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닌 만큼 내신만 믿고 지원하기에는 여러모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형 탐 중 세계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이라는 점인데요. 약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그렇지만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등 다른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한 세계 영역합 7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4학년도였으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어서 입결이 높아가지고 지원을 못하는데 상태였던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는데 어차피 다른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하려면 맞춰야 하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수준이잖아.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생겼으니까 수능 자신 없는 일반고 순수 고내신 학생들은 다 빠지겠지, 나도 들어가 보자의 생각을 갖고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형 특성상 확실한 지원군과 확실한 합격군이 있던 기존과 다르게 2025학년도부터는 전형 특성상 주요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해볼 만한 잡탕 전형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 교과 정성평가 10%의 애매한 비중은 그 와중에 다른 학교의 고내신 학생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한양대학교의 고민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수치입니다. 만약 교과 정성평가 20%를 도입했다면 원서를 접수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전형평가 방법도 동일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동일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함께 일사천리로 지원하고 합격 시 이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데, 성균관대학교가 그렇다 치더라도 고려대학교야 명백한 상위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 모두 최초 합격하는 학생들은 싹 다 고려대학교에 빼앗기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집 단입의 특성에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선호도가 높은 최초 합격군이 조금 더 빠지고 나면은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점점점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고민 끝에 다른 학교들처럼 정성평가 20%의 비중이 아니라 정말 애매한 반수 생각해서 입결만 보고 아무렇게나 찌르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성만 살짝 담아둔 정성평가 10%의 비중을 지정해둔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만큼 고내신이지만 비교과 방향성이 정말 애매모호한 학생들은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아닌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몰리게 되어서 입결이 기존보다는 살짝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모집 단위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해당 부분은 서강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스카이라인과 서성한 라인 중에서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수험생들이 비교과에 대한 걱정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와 전형은 서강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의 역할을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가져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은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는 하지만 두 개 영역합 4, 5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Z점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세계 영역합 7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서류 20%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한 서성한 라인인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영역합 6에서 7등급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정성평가 20%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은 올해 새롭게 개편이 되어서 전형 안정성도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세계 영역합 7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교과 정성평가 10%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서강대학교만이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에 있으나 마나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정성평가용 비교과 상관없는 순수 교과 전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2024학년도였으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을 노렸을 믿을 것은 내신밖에 없는 고내신 학생들은 2025학년도부터 더 이상 한양대학교가 아니라 서강대학교를 최우선 안전카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있습니다. 결국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 이전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갖고 있던 전형 포지션을 완벽하게 포기한 바람에 2025학년도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수험생들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상위 6개 종합대학교에 큰 파급력을 흩뿌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예상되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본 전형의 파급효과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석 소장이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A대학교 지원할 거니까 A대학교 전형만 파악해둬야지와 같은 생각은 버리시고, 지원하지 않을 대학교의 전형 변화 역시 꼼꼼히 살피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2024학년도까지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운영되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분화되어서 탄생한 학생부 종합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전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범대학 모집단위에 한해서 적용되는 사항이라 별다른 언급 없이 새롭게 신설된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석 소장이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점은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의 차이인 고교별 추천 자격 취득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각 모집단위별 특성과 모집 인원 분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양대학교에서는 한양대학교 특성을 학과라 해서 다이아몬드 학과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플러스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융합전자공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정책학과, 행정학과, 파이낸스 경영학과까지 7개 전공에 한해서 다이아몬드 세븐이라는 우대적인 측면이 매우 강한 장학정책을 운영했었는데, 내부적 반발과 외부적 마케팅 요소를 고려해서 15개 학과로 확대하며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범용성을 넓히는 식으로 다이아몬드 플러스라는 새로운 장학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7 당시에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상관없이 모든 최초 합격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D+ 기준으로는 전공에 대한 열정이 명확한, 즉 반수 재수로 탈출 가능성이 낮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최초 합격자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래저래 대상 학과를 늘리는 대신 혜택과 대상 조건을 축소한 흐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한데요. 물론 석 소장이 한양대학교의 스폰을 받아서 급작스레 D+ 장학제도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D+ 소속 여부에 따라서 선발 양상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형 구조로 인해서 D+ 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내신과 비교과에 대한 부족함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대한 학업 역량으로 대체해서 평가가 진행되는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D+ 소속 모집단위는 지원군의 수준 자체가 유의미하게 높은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족한 내신과 비교과의 대체 요소가 아니라 당연히 채워야 하는 측면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못 채우면 불합격되는데 저게 말이야 방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듯 한데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D+ 소속 모집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내신과 비교과가 살짝 부족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덕분에 최초 합격 및 추가 합격하는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D+ 소속 모집단위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내신과 비교과가 부족하면 설령 충원율이 높아져 정시 2월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및 추가 합격군에서 칼같이 쳐내는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동일 모집단이라면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의 모집 인원보다 항상 적다는 점, D+ 소속 모집단위들의 경우 D+ 비소속 모집단위들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 모집 인원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만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 모집 인원에 배정을 해놓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D+ 소속 모집단위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은 다른 학교로 탈주할 학생들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부담을 갖고도 해당 전형으로 한양대학교에 지원할 정도로 한양대학교에 대한 열망이 강한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한양대학교의 의지를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살피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우수 전형에 2개 영역합 4, 5등급과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에 4개 영역합 8등급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과 지원군이 겹치는 나머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만약 2025학년도 역시 2024학년도 장학정책과 마찬가지로 시행이 된다면 D+ 장학정책에 따라서 소속 단위의 학생부 종합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전형, 최초 합격자 및 등록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장학 대상으로 구분이 될 텐데요. 내신과 비교과 다 부족한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덕분에 겨우 합격한 D+ 소속 모집단위 학생들을 굳이 최초 합격군으로 구분해서 돈까지 퍼다 주면서 키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 소속 모집단위의 모집 인원이 일반 전공의 모집 인원보다
유의미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공 전체 모집 인원 대비 비교적 적은 모집 인원만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에 배정해 놓은 것을 보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그냥 교육부 눈치 보는 입학처 생각해서 최소 인원만 배정해 비주류로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을 운영하고 주류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을 통해서 내신과 비교과 확실히 우리 입맛에 맞는 애들로 뽑자라는 내부적 의견이 대두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에 지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집 인원 규모와 추가 합격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마주할 학생들도 꽤 많이 나타날 것으로 석 소장은 예측하고 있으니까 한양대학교를 지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형별 유불리를 면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소 길게 한양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입시는 태풍의 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간 한양대학교의 전형석의 목적이 확실했던 만큼 너희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갈 길 간다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메디컬 블랙홀 현상, 다이아몬드 7 및 다이아몬드 플러스라는 전폭적인 장학 정책에도 불구하고 300%라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간판 모집 단위들의 위기 등의 현상이 한양대학교의 오랜 잠을 깨우고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전공 및 자유전공 학부 결에 전공이 신설된다면 대규모로 인원 조정이 이뤄질 텐데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석 소장이 매년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대학교 측에서 어떠한 연도에 특정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노리는 바가 있어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한양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